예, 오늘 Unified Visual Anomaly Detection인 Few-shot Settings라는 주제로 논문 리뷰 세미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Visual Anomaly Detection의 최근 연구 동향에 대한 인트로덕션을 소개하고 그리고 두 가지 논문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 결론 내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Visual Anomaly Detection, VAD는 컴퓨터 비전 기술을 활용해서 어떤 정상 패턴에서 벗어난 이미지 내 비정상 샘플을 식별하는 작업입니다. 이상인 부분은 정상에 비해서 드물게 발생하지만 어떤 오류, 결함 또는 병변을 포함하는 중요한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추가 분석을 위한 시기적절한 개입이 필요해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산업, 의료, 논리적 이상 탐지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VAD에서 연구되는 패러다임들에 대해서 이 인트로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는 one for one, 그리고 one for all, 그리고 one for more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먼저 22년, 23년도까지 활발하게 연구되던 패러다임인 이 one for one의 경우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는 각 클래스별로 별도의 모델을 학습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그림은 이 2022년도 12PR 논문인 패치코어 논문에서 가져온 그림인데요. 실험 결과를 보시면은 가장 많이 쓰이는 벤치마크 데이터셋인 MVTech AD의 경우에 지금 거의 모든 클래스에서 이미지 레벨, 픽셀 레벨, 그리고 AUROC 성능이 거의 100에 포화되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MVTech AD라는 데이터셋 이후에 비자, 그리고 DTD 신데틱 같은 더 어려운 데이터셋이 등장하긴 했지만 이때 시점에서 이 하나의 클래스마다 별도의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식은 거의 정복이 되었다고 보여지기 시작했고 이러한 방식은 VAD 연구의 표준화 그리고 확장성을 제한한다는 명확한 한계점으로 인해 이후에 슬슬 one for all 그리고 one for more 패러다임으로 연구 방향이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one for all 패러다임의 시작은 2022년 유립스에서 발표된 UniAD로 이는 최초로 하나의 모델에서 여러 클래스에 대한 이상 탐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CBPR 2023에서 발표된 윈클립의 경우에는 이 클립을 활용한 제로샷 이상 탐지 연구의 시작점 역할을 하였으며 그리고 이제 유니에이드 이후로 이 다양한 클래스를 통합해서 학습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연구들과 윈클립 이후로 타겟 클래스에 대한 학습 없이도 추론이 가능한 이런 제로샷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one for more 패러다임은 이 one for all처럼 하나의 통합 모델을 학습을 하지만 새로운 클래스를 추가 학습할 수 있다는 이 컨티뉴얼 러닝 시나리오를 다루게 됩니다. 이때 모델이 특정 클래스에 대한 학습을 수행한 후에 해당 클래스의 학습 데이터에는 다시 액세스할 수 없다는 이런 상황을 가정을 하고 새로운 클래스를 추가로 학습할 때 이전 클래스에 대한 지식을 잊는 이 catastrophic forgetting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one for more 패러다임의 경우에는 2022년 ACM 멀티미디어에서 발표된 DNE가 시작점이었는데 후속 연구들은 24년도부터 매년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세미나는 이 one for all 패러다임인데 이제 특이하게 퓨처 세팅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올해 아이클레어와 CBPR에서 발표된 이 두 가지 논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논문, 올해 아이클레어에서 발표된 이 one for all few-shot anomaly detection via instance induced prompt learning, 줄여서 IIPAD라는 모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one for all 패러다임에서 이 퓨샷 학습만으로도 좋은 성능을 보이고자 한 논문이었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셋 내에서 각 클래스별로 소수 1개에서 4개 정도의 정상 이미지들로 구성되는 상황을 가정하게 됩니다. 본 방법론에서는 이러한 소규모 데이터셋으로 다양한 카테고리에 존재한 이상들을 딕텍트하고 로컬라이제이션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이런 프롬프트 셋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클립의 비전 인코더와 텍스트 인코더를 백본으로 설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정상 이상 프롬프트랑 이미지 간 정렬을 활용을 해서 이상을 탐지하도록 합니다. 모듈이 굉장히 많은 방법론인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 인스턴스 스페시픽 프롬프트 제너레이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모듈의 최종 목표는 하나의 이미지 인스턴스에 특화된 어떤 정상 이상 프롬프트를 생성해내는 것인데요. 기존 방법론과 비교를 해서 순서대로 차이를 보자면은 우선 이전 연구인 어노멀리 클립과 프롬프트 AD의 프롬프트 디자인은 코옵의 방식에서 영감을 받아 각 데이터의 카테고리에 대해 러너블 벡터 셋을 도입한 후에 이를 개별적으로 학습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아래를 보시면은 이 정상 프롬프트인 SCN과 이상 프롬프트인 SCA는 이렇게 특정 클래스에 대한 CLS 토큰 앞에 특정 클래스의 정상을 뜻하는 프롬프트 토큰인 PC와 그리고 이상을 뜻하는 프롬프트 토큰인 NC가 붙어서 이렇게 학습이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존의 프롬프트 디자인은 클래스별로 개별 디자인이 필요한 이런 one for one 패러다임에 빠지게 되고 저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아래와 같이 모든 인스턴스에서 공유되는 정상 그리고 이상 프롬프트 토큰인 P와 N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이제 클래스별로 유일한 차이는 이 클래스명을 뜻하는 CLS 토큰에서 비롯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클래스의 이름은 각 인스턴스를 대략적으로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프롬프트는 정상 인스턴스와 비정상 인스턴스 간의 미묘한 차이를 포착하기에는 제한이 됩니다. 따라서 저자들은 블립 디퓨전에 사전 학습된 큐포머를 활용을 해서 이 이미지 인스턴스 XI에 대한 오브젝트 토큰인 이 GI를 따로 추출을 한 후에 정상 객체와 이상 객체에 대한 토큰으로 변환을 하기 위해서 이 FCN과 FCA를 거쳐서 결국에 OIN과 OIA로 이렇게 각각 정상과 이상에 대한 토큰으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토큰으로 기존 프롬프트의 CLS 토큰을 대체함으로써 이제 각 인스턴스별로 미세한 어떤 정상 그리고 비정상 디테일을 설명하는 데 최적화된 프롬프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여전히 이 P와 N은 모든 인스턴스 간 공유가 되기 때문에 어떤 서로 다른 이미지들의 미묘한 정상과 이상을 포착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자들은 코코옵의 방식에서 영향을 받아서 어떤 인스턴스별 시각 정보인 이 CN과 CA를 각 토큰 P와 N에 주입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 C를 구하는 과정은 각 정상과 이상별로 이 이미지 인베딩을 쿼리로 그리고 G를 키와 밸류로 사용하는 크로스 어텐션과 MLP를 통과한 결과를 이 이미지의 인베딩을 프로젝션한 결과와 더해줌으로써 이렇게 CN과 CA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CN과 CA를 기존의 인스턴스별 공통된 이 P와 N의 엘리먼트 와이즈하게 더해줌으로써 어떤 인스턴스 특화된 프롬프트인 최종 토큰 이 SN과 SA가 디자인됩니다. 다음으로는 이 프롬프트 제너레이터가 입력 이미지에 맞춘 정상과 이상 프롬프트를 잘 생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이 비주얼, 텍스처럴 모달리티 모두에서 프롬프트 학습을 돕고자 이 멀티모달 프롬프트 러닝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주얼 가이던스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 특징을 추출할 때는 클립 비전 인코더의 특정 중간 레이어들의 출력을 선택하게 되는데 각각은 FIJ로 표기가 되고 이는 i번째 이미지의 j번째 레이어에서의 출력을 의미합니다. 이때 내부 특징을 추출할 때 사용되는 이 비전 인코더의 트랜스포머 블록 내에 있는 어텐션 연산은 VV 어텐션으로 대체해 줌으로써 지역적 정보를 보존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데이터별 학습을 수행할 때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정상 샘플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 이상 프롬프트에 대한 학습은 단순히 정상 샘플과 멀어지도록 밖에 수행되지 못하게 되어 이럴 경우에는 프롬프트가 의미 있는 정보를 잃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저자들은 여기서는 심플넷의 방법을 따라서 이상 이미지 특징을 합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이는 정상 이미지 피처에다가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가를 해주고 그리고 이전 레이어의 특징을 다음 레이어의 특징에 더해준 값을 정규화함으로써 어떤 일부적인 불일치나 부자연스러움을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그럼 이제 먼저 이 시멘틱 레벨 얼라이먼트를 살펴보자면 이는 각 학습 이미지 XI에 대해서 정상 이미지 특징인 FN은 정상 프롬프트 인베딩인 EN과는 가깝게 당겨지고 그리고 반대로 이상 프롬프트 인베딩인 EA와는 멀어지도록 학습이 됩니다. 반대로 이상 이미지 특징인 FA는 정상 프롬프트 인베딩인 EN과는 멀어지고 그리고 이상 프롬프트 인베딩인 EA와는 가까워지도록 이렇게 대조학습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시멘틱 레벨 얼라이먼트라는 말 그대로 이미지의 전체적인 특징과 프롬프트의 전체적인 특징에서 이 정상은 정상끼리 그리고 이상은 이상끼리 가까워지게 하고,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멀어지도록 하는 학습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멘틱 레벨에서만 정렬을 시켜주는 건 프롬프트가 전반적인 사항만 잘 포착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들도 잘 포착할 수 있도록 토큰 레벨 얼라이먼트도 수행해주게 됩니다. 이는 여러 이미지 패치가 때로는 이 캡션의 단일 단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에서 영향을 받아서 이 토큰 레벨 얼라이먼트는 이 어떤 이미지 패치 특징 그룹과 하나의 프롬프트 토큰 간의 정렬을 수행을 해서 이 프롬프트가 클립의 VV 어텐션에서 제공받는 상세하고 관련성이 큰 지역 정보를 잘 포착하도록 합니다. 지금 그림을 예시로 들어보면은 이 이미지 피처 맵이 이렇게 가운데 그림처럼 있고 그 옆에가 프롬프트 임베딩이라고 한다면은 이 프롬프트 임베딩의 초록색 토큰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피처 맵의 초록색 부분인 굳이 어떤 이미지를 대입해 보자면은 어떤 객체가 있고 그 객체 이미지의 배경 부분인 이런 초록색 부분과 일치한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노란색 토큰은 이 피처맵 안에서 이 노란색 부분에 해당하는 패치들과 일치할 것이다 라는 이런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두 임베딩의 유사도행렬 m을 구한 다음에 그리고 정규화와 희소화를 거쳐서 이 토큰 레벨 얼라이먼트 웨이트를 얻게 되고, 이 웨이트를 다시 패치 피처와 곱해줌으로써 이 v 틸다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얻은 이 v 틸다는 프롬프트 토큰과 연관된 시각 표현이 되고, 이제 각 토큰 임베딩과 그에 관련된 이미지 패치 그룹이 가까워지도록 학습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텍스처 가이던스입니다. 앞선 비주얼 가이던스에서 비정상 시각 데이터는 합성 데이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프롬프트 학습 과정에서 어떤 편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자들은 텍스처 가이던스를 주기 위해서 수동으로 제작된 프롬프트를 추가로 활용하게 되는데, 이때 원포롤 패러다임을 따르기 위해서 특정 카테고리 이름을 오브젝트로 바꾸는 등 이렇게 일반적인 단어를 사용하도록 대체합니다. 그렇게 정상 템플릿 tn과 이상 템플릿 tn을 구축하는데, 이 내용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논문의 어펜딕스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프롬프트들은 특정성이 부족하고 다양한 카테고리에 대한 적응성은 부족하기 때문에 이상 탐지에 직접적으로 활용되기보다는 이 프롬프트의 학습을 안내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후 디자인된 정상 이상 프롬프트 임베딩과 각 매뉴얼 템플릿이 유사해지도록 로스를 주어 학습하게 됩니다. 이렇게 프롬프트 학습의 전체 로스는 비주얼 가이던스의 시멘틱 레벨 얼라이먼트 로스와 토큰 레벨 얼라이먼트 로스, 그리고 텍스처 가이던스의 이 텍스처 로스를 가중합하여 설정됩니다. 이제 학습 이미지에서 추출되는 이미지 임베딩과 프롬프트 임베딩을 각각 따로 저장하기 위해서 각각의 메모리 뱅크인 이 BV와 BP를 구축하게 되는데, 먼저 비전 뱅크의 경우에는 학습 이미지 임베딩들을 그냥 그대로 저장하게 되면은 서로 다른 클래스의 특징들이 섞여서 구분 없이 한 메모리 공간에 저장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만약 특정 클래스의 비정상 패치 특징이 완전히 다른 클래스의 정상 특징과 유사하게 된다면은 이는 미스매치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 이미지에서 이 Q포머로 추출한 G를 이 해당 피처와 함께 묶어서 저장을 해서 테스트 타임 시에는 그 테스트 이미지의 G를 추출한 뒤에 이 일종의 쿼리와 키 역할을 해서 메모리 뱅크에서 가장 유사한 G를 리트리버를 하고 그 G에 해당하는 샘플의 특징과 그리고 테스트 이미지의 특징을 비교하게 됩니다. 프롬프트 임베딩 뱅크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각 샘플별 G와 그 정상 이상 프롬프트를 함께 묶어서 저장을 하고, 그리고 테스트 타임에는 테스트 이미지와 가장 유사한 탑 K개의 프롬프트를 리트리버를 해서 프롬프트 생성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추론 때는 프롬프트 뱅크에서 검색된 임베딩 그룹인 라지 EN과 라지 EA와 그리고 테스트 이미지에서 얻은 프롬프트 임베딩인 스몰 en과 스몰 ea를 융합을 해서 현재 테스트 인스턴스에 특화된 프롬프트 임베딩인 ebarn과 ebarA를 구하게 되고요. 그리고 각 임베딩이 이미지의 패치 토큰 F와 얼마나 다른지를 통해서 프롬프트 가이디드 어노멀리 맵인 AP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 이미지의 패치 토큰 F로 이 비전 뱅크에서 검색된 가장 유사한 패치 토큰 그룹인 V를 비교해서 아래와 같이 비주얼 어노멀리 맵인
이 AV를 얻게 되고, 그렇게 해서 최종 픽셀 레벨 어노멀리 스코어 맵과 이미지 레벨 스코어는 앞서 구한 AP와 이 AV를 더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실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는 산업 비전 인상 탐지에서 가장 대표적인 벤치마크인 MVTech AD와 비자로 테스트를 했고, 학습 데이터셋은 모든 카테고리별로 K개의 정상 이미지만 주어진다고 가정합니다. 모든 비교 실험에서 사용되는 메모리 뱅크와 클립 기반 프롬프트는 one for all 패러다임을 따르고, 평가 지표는 이미지 레벨은 AUROC와 AUPR, 그리고 픽셀 레벨은 AUROC와 AUPRO를 사용하였습니다. 메인 실험입니다. 이 왼쪽은 one for all 패러다임을 따르는 다른 방법론들과의 비교이고, 오른쪽은 one for one 패러다임을 따르는 방법론들과의 실험 결과인데, 먼저 이 one for all 세팅의 결과에서는 지금 거의 모든 경우에 이제 비교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one for one 실험의 경우에는 이 IIPAD가 더욱 고도화된 패러다임인 이 one for all 패러다임을 따르지만, 이 one for one 퓨샷 베이스라인 모델인 프롬프트 AD와 엎치락뒤치락하는 이런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 one for all 풀샷 방법론들과의 비교 실험 결과인데, 저자들이 제안하는 이 IIPAD 같은 경우에는 소수 K개의 샘플만으로도 이 풀샷 방법론들에 준하거나 혹은 능가하는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어블레이션 스터디인데, 이 본문에서는 프롬프트 제너레이터, 로스, 비주얼 메모리 뱅크 이렇게 가장 큰 세 가지에 대한 어블레이션을 대표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프롬프트 제너레이터의 경우에는 기존 어노멀리 클립의 프롬프트 디자인에서 이 코코호 방식으로 인스턴스 특화된 프롬프트인 CN과 CA를 추가하는 것과, 다음으로 이 CLS 토큰을 오브젝트 토큰인 ON과 OA로 대체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어블레이션을 했을 때 모두 성능 향상에 기여하였음을 보여줬습니다. 로스 어블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시멘텍 레벨 얼라이먼트 로스, 토큰 레벨 얼라이먼트 로스, 텍스처얼 로스 이렇게 세 가지 로스 모두 사용할 때 가장 성능이 좋았던 것을 보여주었고, 마지막으로 비주얼 메모리 뱅크 어블레이션에서는 비전 뱅크에다가 이 큐포머의 결과인 G를 함께 저장하는 것이 더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뭐 이렇게 세 가지 외에도 이상 합성, 매뉴얼 프롬프트 등 이런 다양한 실험 결과가 더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논문의 어펜딕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논문의 가장 큰 두 가지 기여점은 일단 one for all 패러다임에서 최초의 퓨샷 어노멀리 디텍션 방법론을 제안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기존 클립 기반 방법론들의 어떤 고정된 프롬프트 학습 방식과는 다르게 이 각 입력 이미지의 특성을 반영해서 그 인스턴스에 특화된 정상, 이상 프롬프트를 어떻게 좀 동적으로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했다는 데 있습니다. 한계점으로는 일단 너무 많은 모듈을 포함하기 때문에 모델 구조 복잡성이 크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논문의 인트로덕션에서 수동 프롬프트 제작을 피하고자 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지만, 결국 텍스처럴 가이던스를 위해서 이 수동 프롬프트를 함께 사용해야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 페일러 케이스를 좀 보시면은 첫 번째 이미지 같은 경우에 지금 그림에 이렇게 그림자가 껴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 그림자를 어노멀리로 지금 잡고 있는 등 이런 환경적인 요소에 민감하게 되었고, 두 번째에서는 이렇게 가운데 트랜지스터가 있어야 하는데 없는 이런 미스플레이스의 경우에 아예 이상을 탐지하고 있지 못하는 이런 논리적인 이상을 탐지하지 못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미지에서는 이렇게 구부러진 와이어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작고 미세한 객체를 큐포머가 항상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다. 따라서 지금 이 구부러진 와이어에 대한 이상을 잘 포착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을 이상으로 잡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두 번째 논문 UniVAD Training Free Unified Model for Few-Shot Visual Anomaly Detection 논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niVAD는 앞서서 소개드렸던 IIPAD랑 마찬가지로 One for All 패러다임을 따르면서 퓨샷 세팅에서도 이상 탐지 성능을 강화하고자 한 방법론입니다. 이는 산업 도메인뿐만 아니라 의료, 그리고 논리적 오류 도메인에서도 통합적으로 동작하는 모델이며, 테스트 시에는 몇 개의 정상 샘플만을 레퍼런스로 사용을 해서 어떤 추가적인 학습 없이 이상 탐지가 가능합니다. 이를 구현한 방법을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입력 이미지에서 다양한 컴포넌트 마스크를 분리하기 위해 이 컨텍스추얼 컴포넌트 클러스터링, 줄여서 C3라고 이렇게 부르는 모듈을 가장 먼저 실행하게 됩니다. 이는 입력 이미지에 대해서 이 Recognize Anything 모델을 통해서 이 이미지 내에 있는 모든 객체를 식별한 후에 이를 텍스트로 저장하는 이런 컨텐츠 태그를 생성하게 되고, 이를 grounded 셈에 함께 통과시켜서 모든 식별 객체에 대한 마스크를 생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성된 마스크는 세그멘테이션 그래뉼러리티, 즉 세그먼트 되는 영역들이 너무 세밀하거나 아니면 너무 뭉뚱그리는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정하기 위해서 어떤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일단 먼저 식별된 객체가 하나이고, 그리고 그 하나의 객체의 크기가 전체 이미지 크기의 감마 퍼센트를 넘게 차지하게 된다면은 해당 이미지는 어떤 객체에 대한 이미지가 아니라 어떤 텍스처에 대한 클래스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전체 이미지를 하나의 컴포넌트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식별된 객체가 똑같이 하나이면서 그 크기가 이미지 전체의 감마 퍼센트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 해당 이미지가 어떤 하나의 객체를 포함한다고 판단을 하고, 이제 그라운디드 셈이 생성한 마스크 그 자체를 최종 마스크 M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즉,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어떤 이런 컴포넌트 마스크 조정 과정이 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세한 조정 과정이 필요한 거는 이 마지막 세 번째, 즉 여러 객체가 식별된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오른쪽에 6가지 스텝을 거쳐서 컴포넌트 마스크를 얻게 됩니다. 이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림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상 K개 샘플부터 컴포넌트 세그멘테이션 과정을 말씀드리면은, 이 해당 K개 샘플에 인코더를 거쳐서 나온 전체 패치 특징들에 대해서 이 K-means 클러스터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클러스터 수 n은 하이퍼 파라미터이고,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 n이 5였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러스터링된 패치들의 클러스터 레이블을 부여하고 마스크 형식으로 표현해서 이 M 클러스터를 얻게 되고, 이후에는 원본 이미지 사이즈로 리사이즈를 진행을 해서 이 M 밸리드를 얻습니다. 그 이후에는 앞에서 얻었던 이 그라운디드 셈을 통해 추출한 마스크에서 이제 각 레이블별로 이 M 밸리드와 IOU를 계산해서 이 M 밸리드와 가장 많이 겹치는 클러스터 레이블로 이 M 셈 마스크를 조정을 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가운데에 있는 자주 색깔 마스크는 이 M 밸리드에서 파란 색깔 클러스터와 상당히 많이 겹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보라 색깔 부분은 이 파란 색깔과 같은 클러스터로 매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상 이미지랑 쿼리 이미지를 거창하게 따로 분리를 해놓긴 했는데, 쿼리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나머지 뒷부분은 다 똑같이 수행이 되고, 이제 클러스터링 과정에서만 이 원본 이미지의 피처맵에서 직접 K-민지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이 앞서 정상 샘플들에서 얻었던 N개의 센트로이드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이 센트로이드와의 유사도를 기반으로 클러스터링을 수행하는 것이 차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 C3 모듈에서는 K개 정상 샘플과 쿼리 이미지에 대한 이런 컴포넌트 마스크를 결과로 얻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 컴포넌트 어웨어 패치 매칭 모듈을 지나게 되는데, 이는 이미지에서 어떤 스크래치 또는 균열, 이런 작고 미세한 구조적 이상을 잡기 위한 모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과거 연구에서도 많이 진행되던 방식대로 이 일반적인 패치 피처 매칭 방식으로 처음에 패치 매칭 어노멀리 스코어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미지넷으로 사전 학습된 이미지 인코더로 쿼리 이미지와 정상 이미지에 대한 피처맵인 FP와 FN을 추출한 후에 이를 각각 보관해서 이 PQ와 PN을 얻습니다. 그리고 쿼리 이미지의 모든 패치들에 대해서 이 정상 이미지에서 얻은 모든 패치들과 유사도를 계산해서 각각 가장 작은 코사인 거리를 갖는 정상 패치와의 코사인 거리 값을 사용해서 이 패치 매칭 어노멀리 스코어를 계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반적인 패치 매칭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 이미지 내에서 다양한 컴포넌트를 서로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사한 색상이나 질감을 가지긴 하지만 서로 전혀 관련 없는 영역의 패치를 같은 쌍으로 완전 잘못 짝짓게 되는 어떤 미스드 디텍션이라는 게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C3 모듈에서 얻은 컴포넌트 마스크를 활용해서
이제 뒤에서 추가로 컴포넌트 어웨어 어노멀리 스코어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는 좀 간단한 아이디어인데 앞서 얻었던 컴포넌트 마스크를 이용을 해서 이 쿼리 패치 특징들과 그리고 정상 패치에서 같은 컴포넌트에 속하는 패치끼리만 패치 매칭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 브렉퍼스트 클래스의 이미지에서 이 과일 클러스터에 속하는 패치끼리만, 그리고 바나나 칩에 속하는 패치끼리만, 그리고 도시락의 빈 공간에 속하는 패치끼리만 니어리스트 네이버에서 계산하도록 해서 이 컴포넌트 어웨어 어노멀리 스코어를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다른 컴포넌트끼리 비교하게 되는 미스드 디텍션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각 패치에 대해서 이미지, 텍스트, 피처 매칭 과정도 수행을 해주게 됩니다. 이는 사전 학습된 클립 텍스트 인코더로 이 정상 이상 텍스트 피처인 TN과 TA를 구하고, 그리고 쿼리 이미지의 각 피처와 이 TN과 TA의 코사인 유사도를 구해서 이 소프트맥스를 통해 이 이미지 텍스트 어노멀리 스코어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앞서서 구한 패치 매칭 어노멀리 스코어, 그리고 컴포넌트 어웨어 어노멀리 스코어, 그리고 마지막 이미지 텍스트 어노멀리 스코어를 결합해서 최종 스트럭처럴 어노멀리 스코어 맵, 즉 어떤 구조적 이상을 잡고 있는 어노멀리 맵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컴포넌트의 전체적인 특성에 집중해서 논리적인 이상을 잡기 위한 이 그래프 인핸스드 컴포넌트 모델링 모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먼저 사전 학습된 이미지 인코더를 통해서 얻은 이 FQ와 그리고 FN을 각각 그룹 에버리지 풀링을 적용을 해서 이 쿼리와 정상 이미지의 각 컴포넌트에 대한 디피처를 포착하도록 이 FQC와 FNC를 얻게 됩니다. 이후에 이 컴포넌트 피처 어그리게이터 모듈을 통해서 각 컴포넌트의 특징을 추가로 모델링하게 되는데, 먼저 각 컴포넌트 피처를 이 그래프의 노드로, 그리고 어떤 두 컴포넌트 특징 간의 코사인 유사도를 그 해당 두 노드를 연결하는 엣지의 가중치로 모델링을 해서 이 그래프의 모든 노드에 대한 인접 행렬인 A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제 인접 행렬 A에서 그래프 언텐션 연산을 통해서 이 노드 정보들을 집계를 하고 각 컴포넌트에서 어떤 특징 인베딩이 그 컴포넌트의 전반적인 특성을 대표하는지를 알아내는 데 필요한 EQ와 EN을 구하게 되고, 그리고 이 EQ 내 인베딩들과 이 EN 벡터들과 유사도를 구해서 해당 컴포넌트에 대한 딥 어노멀리 스코어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논리적 이상을 탐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인 각 컴포넌트의 에어리아, 컬러, 포지션과 같은 지오메트릭 피처인 GQ와 GN을 얻게 되고, 이를 활용해서 지오메트릭 어노멀리 스코어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구한 딥 어노멀리 스코어와 이 지오메트릭 어노멀리 스코어를 결합해서 최종 로지컬 어노멀리 스코어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앞서 CAPM 모듈에서 구했던 스트럭처럴 어노멀리 스코어랑 그리고 GECM 모듈에서 구한 로지컬 어노멀리 스코어를 결합을 해서 이렇게 최종 어노멀리 스코어 맵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제 실험 파트로 넘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셋은 산업, 의료, 논리적 이상 탐지 도메인의 총 9가지 데이터셋으로 검증 실험을 수행하였고, 이때 비교 실험 세팅은 총 2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하나는 few 노멀샷 세팅으로 이제 앞서 계속 설명했던 방법론 그대로 타겟 데이터셋에서의 학습 없이 테스트 타임의 소수 정상 샘플만 레퍼런스로 제공받는 상황이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은 few abnormal 샷으로 이는 의료 이상 탐지에서 흔히 사용되는 설정으로 타겟 데이터셋에서 적은 수의 비정상 그리고 정상 샘플로 학습을 한 후에 테스트를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학습은 이때 이미지 인코더에 어댑터를 달아서 학습하게 됩니다. 평가는 이미지 레벨, 픽셀 레벨 모두 AUC를 사용하였고, 이제 비전 인코더는 이 336 픽셀에서 학습된 클립 라지 14 모델과 그리고 디노 V2 자이언트 14 모델을 사용하였고요. 이미지 레벨 어노멀리 스코어는 이 픽셀 레벨 어노멀리 스코어의 결과에서 사후적으로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few normal shot 세팅의 실험 결과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이 산업, 의료, 논리적 이상 탐지에서 모두 기존 모델보다 앞서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결과를 보시면은 이미지 레벨 AUC는 평균 6.2%포인트, 그리고 픽셀 레벨 AUC는 평균 1.7%포인트 정도의 성능 향상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의료 도메인 데이터셋에 대해서 few abnormal shot 세팅 실험을 수행한 결과입니다. 이는 기존 접근 방식들보다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렇게 앞서 보여드렸던 두 가지 실험 결과로
UniVAD가 이렇게 강력한 트랜스퍼러빌리티랑 일반화 능력을 가져서 이 다양한 도메인에 걸쳐 이상을 효과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일단 먼저 C3 모듈에 대한 어블레이션인데 이 왼쪽은 K-means 클러스터링만 수행한 마스크이고 가운데는 그라운디드 셈 마스크만 사용한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저자들이 제안하는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해서 어떤 조정 과정을 거친 이 C3 모듈의 결과인 마스크를 사용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결과를 보시면은 이 MVTech 로코 데이터셋이 로지컬 에러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데이터인데 픽셀 레벨의 경우에 지금 70.9에서 75.1로 이 그라운디드 셈 마스크를 쓰고 안 쓰고가 어느 정도 드라마틱한 차이로 나타나게 되는데 저자들은 이를 이 논리적 이상을 탐지하는 데 있어서 이미지 내에 있는 개별 컴포넌트를 정확하게 분리해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표는 이 클러스터링에 사용되는 이미지 인코더를 바꿔가면서 실험한 결과인데 결과를 보시면은 클립 인코더를 쓰든 디노 인코더든 디노 V2 인코더든 모두 유사한 성능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APM은 기존의 패치 매칭과 비교했을 때 성능이 향상되었고 이는 같은 컴포넌트에 속하는 패치끼리만 유사도를 비교하는 방법의 효과를 잘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ECM의 경우에는 로지컬 에러를 탐지하는 데 있어서 이 지오메트리컬 피처, D 피처, 그리고 CPA 모듈 모두 이 성능 향상에 확연히 기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도메인에서 시각화를 진행했을 때 모두 한 번도 보지 못한 샘플들에 대해서 이상 부위를 잘 잡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의 데이터셋이 MVTech 로코 데이터인데 지금 정상 도시락의 경우에는 이 오른쪽 위에는 귀리, 그리고 아래쪽에는 바나나 칩과 아몬드가 섞여서 채워지게 되는데 지금 쿼리 이미지를 보시면은 지금 오른쪽 아래에 바나나 칩과 아몬드가 섞인 게 아니라 아몬드만으로 채워져 있죠. 이러한 부분을 지금 UniVAD는 지금 잘 포착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UniVAD의 가장 큰 기여는 먼저 원포롤 패러다임에서 최초로 학습이 필요 없는 퓨전 어노멀리 디텍션 방법을 제안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 VAD 연구는 산업 도메인이나 의료 도메인에서 구조적 이상을 탐지하는 것과 그리고 이 논리적 도메인의 이상을 탐지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서로 다른 갈래로 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제 단순히 여러 클래스를 통합해서 그 구조적 이상들을 잡는 것에서 한 차원을 더 뛰어넘어서 논리적 이상까지 탐지하도록 했다는 점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계점으로는 성능은 뛰어나지만 이 C3 모듈에서 사용되는 Recognize Anything, Grounding Dino, SAM 이렇게 연쇄적인 모듈은 이 비주얼 파운데이션 모델 이렇게 세 가지 비주얼 파운데이션 모델들의 계산 지연 시간이 크기 때문에 리얼타임 시나리오에서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고 그리고 클래스별로 최적의 컴포넌트 수를 사전에 정의해줘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소개해드린 두 가지 논문 모두 One for All 패러다임에서 퓨처 세팅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이 가장 큰 컨트리뷰션이 될 것 같고 추후 연구도 기존 패러다임을 좀 확장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세미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